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발생하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직후에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로서는 이 심장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워낙 기저심장 질환이 제법 심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수술과 상관이 없이도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심낭을 절개해서 열게 되고 또 심장을 절개하게 됩니다. 수술을 마치게 되면은 심장을 봉합하고 또 심낭도 봉합을 하는데 심장과 심낭 사이에 혈액이나 삼출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여 있는 삼출물이 아니면 혈액이 심장 표면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술과 관련된 염증이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심장 수술, 즉 심장이 아닌 다른 수술이죠. 뭐 여러 가지 위를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뭐 척추를 수술한다든지 이런 그 심장을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방세동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데 심장을 직접적으로 손대는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심방세동이 생길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잘 생기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거 원인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수술과 관련된 스트레스라든지 또 전신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상관없이 기저 심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 외 수술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럼 어떠한 중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 환자를 처음 접하게 된 의사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심방세동이 일과성이나 혹은 가역성이 있는 걸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니면 익세스 알코올 술을 아주 과음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심방세동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고 또 이건 가역성이거든요. 그래서 술 또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심방세동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심장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 자체도 이것도 이제 일과성이기 때문에 수술 마치고 나면 잘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성이 있죠.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차드와스크 스코어가 높게 되면은 뇌경색의 위험이라든지 전신의 그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다고 이미 알려져 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심방세동에서도 과연 그럼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거고 또 그렇다면은 항응고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2020년 9월 달에 나왔으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고요. 제목은 Association of New Onset Atrial Fibrillation After Non-Cardiac Surgery with Subsequent Stroke and TIA예요. 그러니까 비심장 수술 후 발생하는 새로운 심방세동이 추후에 뇌졸중과 관련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수술 후에, 그러니까 비심장 수술 후에 심방세동이 발생한 환자 520명을 추렸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서 심방세동이 언제 발생하는 걸 갖다 잘 관찰해 봤더니 1주 내에 발생하는 게 82%, 2주 내에 90%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심장 수술하고 심방세동이 생기는 사람들은 2주 내에 90%, 그러니까 2주째 나면 잘 안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평균적으로는 이틀 만에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서 이런 그 심방세동이 잘 생기나 봤는데 역시 뭐 예상대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생겼어요.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증, 대동맥, 동맥경화, 만성 폐질환, 말초혈관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심방세동이 더 잘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 심방세동이 생겼던 사람들을 갖다가 쭉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해봤더니 뭘 추적했냐면은 수술 후에 잠시 심방세동이 생겼던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심방세동이 생기느냐 아니면은 심방세동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 뇌졸중이 잘 생기진 않을까를 관찰해 본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겼다고 판단했던 사람들 중에 10.7%가 뇌졸중이 생겼어요.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혈이 생겼고요. 심방세동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6%에 생겼어요. 따라서 비심장 수술에 후에 일시적이라도 심방세동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거의 2배 가깝다 하는 걸 갖다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근데 이런 연구는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게 있었어요. 포이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POISE, Perioperative Ischemic Evaluation Study라고 하는데 그때 1년 동안을 봤는데 1년이라는 단기간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심방세동을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겼던 사람들을 쭉 추적해 봤더니 진짜 나중에 심방세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더니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겼던 사람들은 5년이 지나니까 심방세동 발생 위험성이 51%가 됐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12% 정도. 그러니까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심방세동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심방세동으로 고착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또 그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뇌졸중의 위험성도 커진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제 이 연구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심장 수술도 아닌 비심장 수술을 겪고 나서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거로 생각되는 심방세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나중에 심방세동이 고착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는 뇌졸중도 발생하더라. 따라서 수술 후 비심장 수술에 발생하는 심방세동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노태호의 3분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